안녕하세요. 오늘 TNT 논문 스터디 발제를 맡은 박지은입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연구실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저번에 제가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더 발전된 설명이 가능한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설명 가능한 추천 모델은 싱글턴 추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저의 피드백을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유저가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모델은 유저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고려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유저의 관심이 스릴러 장르로 바뀌었을 경우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모델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대화형 추천 시스템입니다. 보통 대화형 추천 시스템은 모델이 질문을 던지고 유저는 대답을 하는데 이때 문자로 된 설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저로부터 피드백을 활발하게 받을 수 없으며 유저에게 친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명 가능한 대화형 추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선 추천 시스템에 설명 가능성이 도입되게 되면 먼저 아이템이 추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의 만족도, 신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모델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유저의 이해를 돕고 유저의 피드백을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의 대화형 추천 시스템은 설명을 제공할 수가 없었고 설명을 통해 피드백을 유도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유저에게 어떤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등의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찾고자 하는 아이템이 확실한 유저한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신의 선호도를 잘 알지 못하는 유저들한테는 덜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 가능한 대화형 추천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유저들은 모델에게 설명에서 등장한 어떤 피처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모델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명에 등장하는 피처들을 유저들이 보고 관련된 피처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파악할 수가 있고 모델이 어떤 부분을 이해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설명 가능한 대화형 추천 시스템을 제안해서 유저의 피드백을 설명 가능한 추천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유저와 모델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서 유저와 추천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아래 있는 예시처럼 멀티턴으로 추천과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여 모델이 유저의 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제공하고 유저의 피드백을 수집해서 유저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일반화의 측면에서 추천의 정확도와 설명성을 높여 유저의 피드백을 비슷한 아이템이나 특징에 일반화해서 유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저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이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모델이 유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컨셉 그래프를 이용해서 추천 태스크, 설명 생성 태스크, 유저 피드백을 통합한 모듈을 동시에 수행했고 일반화와 세티스팩션을 모두 고려하는 모델의 효과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 멀티뷰 피드백 통합 방식을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팅에서 모델을 평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형성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ECR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여줍니다. 먼저 유저 ID U와 아이템 ID V 그리고 각각에 대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인 I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모델은 U가 V를 얼마나 좋아할지 예측하는 점수와 추천에 대한 이유를 자연어로 설명하는 Y를 출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측 점수 R이 가장 큰 아이템 V가 설명과 함께 유저에게 보여지고 유저는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한 뒤에 피드백 F를 제공해서 추천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은 유저가 추천에 만족하거나 최대 커뮤니케이션 턴에 도달하기 전까지 반복됩니다. 이때 인풋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는 각각 유저가 남긴 리뷰와 해당 아이템에 대한 리뷰 모음을 썼다고 합니다.
리뷰에서 피처를 뽑아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컨셉 그래프를 이용해서 리뷰에서 컨셉, 즉 언급된 중요한 명시적 단어의 집합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인풋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는 각각 유저가 남긴 리뷰와 해당 아이템에 대한 리뷰 모음을 썼다고 합니다. 리뷰에서 피처를 뽑아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컨셉 그래프를 이용해서 리뷰에서 컨셉, 즉 언급된 중요한 명시적 단어의 집합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유저 피드백은 자유로운 형식의 자연어로 받게 되면 유연하긴 하지만 유저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다룬 컨셉에 기반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유저에게 제시된 컨셉들 중에서 어떤 것이 괜찮고 어떤 것이 별로였는지를 피드백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C+는 유저가 좋아한 컨셉이고 C-는 유저가 관심이 없어한 컨셉, 그리고 V-는 유저에게 추천된 가장 마지막 아이템으로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모델의 프레임워크입니다. ECR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인크리멘탈 크로스 노울리지 모델링 부분으로 추천과 설명 태스크를 위한 크로스 노울리지를 전이해서 학습하고, 뒷부분인 인크리멘탈 멀티태스크 프리딕션 부분은 크로스 노울리지와 기반해서 설명을 생성하고 이 크로스 노울리지랑 유저의 피드백을 이용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크리멘탈 크로스 노울리지 모델링은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어웨어 컨셉 인베딩으로 앞서 언급한 유저의 리뷰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인베딩과 맥락 인베딩을 컨캣으로 결합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워드 인베딩은 워드 인베딩 룩업 레이어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고, 컨텍스트 인베딩은 관련 리뷰 인베딩의 평균으로 구했다고 합니다. 관련 리뷰란 해당 리뷰 인베딩을 해당 컨셉을 포함하는 리뷰의 수로 나눈 것을 말하고, 여기서 리뷰 인베딩은 워드 인베딩을 다 합한 것을 말합니다. 아이템 V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아이템에 대한 리뷰에 있는 컨셉을 수집하고 컨텍스트 어웨어한 인베딩을 구합니다. 다음은 코 어텐티브 컨셉 임포턴스 모델링입니다. 여기서는 앞의 모듈에서 구한 유저와 아이템의 컨텍스트 어웨어 컨셉 인베딩을 코 어텐션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딥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을 구합니다. 식을 보시면 CUI와 CVJ는 각각 유저와 아이템 컨셉 인베딩이고, 이거를 F라는 L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넣고 활성화 함수로 렐로 함수를 사용합니다. 가운데 있는 W는 코 어텐션 웨이트 매트릭스로 학습되는 가중치 행렬을 의미합니다. 또한 AI와 BJ라는 유저와 아이템 컨셉 중요도 벡터를 이용해서 가장 큰 코 어텐션 값을 가지는 컨셉을 찾습니다. 여기서 Z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되고, 따라서 AI와 BJ는 U 또는 V의 리뷰에 등장하는 유저 아이템 쌍에서의 컨셉의 중요도이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질수록 선택돼서 설명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피드백인 CI+와 CJ-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로 사용돼서 각 컨셉이 중요한지 아니면 안 중요한지를 알려주는데, 이 레이블은 컨셉 레이블 피드백 로스를 통해서 적용됩니다. 여기서 A와 B는 앞에서 언급했듯 대응하는 C의 확률을 나타내어 해당 컨셉의 중요도가 되고, 이 인크리멘털 러닝의 글로벌한 목적은 이 LCF를 최소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컨셉과 관련하여 모델의 유저 아이템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족한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에는 유용하지만 유저의 만족도나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유저가 관심 없어하는 C-에 대한 중요도를 아주 낮춰버리고 설명에서 제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로스 A와 B에 대한 영향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적은 수의 피드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컨셉의 중요도를 CI+와 CJ-, 즉 라벨들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로컬 라벨 프로파게이션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합쳐진 인베딩인 C+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P+는 마지막 턴에서의 C++ 값을 저장하는 것이고, 알파 t를 이용해서
현재와 이전의 피드백의 균형을 맞춥니다. C-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진행하고 다음으로 이 C를 사용해서 컨셉 C의 임베딩과 합쳐진 임베딩 사이의 차이를 L2 놈으로 계산을 해서 컨셉 C에 대한 선호 점수 베타 C를 구합니다. 여기서 삼각부동식을 사용하면 베타 C는 C가 C-hat 플러스일 때 최대이고 C-hat 마이너스일 때 최소가 되며 로컬 컨셉 밸류는 이러한 컨셉 프리퍼런스 스코어의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뷰 컨셉 셀렉션에서는 앞에서 등장한 글로벌 뷰랑 로컬 뷰를 동시에 고려해서 컨셉의 중요도를 더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알파 C를 이용해서 글로벌 뷰와 로컬 뷰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외에도 컨셉 레벨 피드백 로스도 함께 적용해서 유저의 피드백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있을 예측 태스크를 위해 멀티 포인터 네트워크와 건벨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건벨 소프트맥스는 모델이 미분 불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고 그 결과로 나온 Z값들은 해당 컨셉에 선택이 된 여부를 1과 0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건벨 함수를 계산을 하면 단 하나의 컨셉만 선택이 되는데 따라서 여러 개의 컨셉을 선택을 하고 싶으면 각각 다른 건벨 노이즈와 코어텐션 가중치 행렬을 이용해서 건벨 함수를 여러 번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여러 개의 선택된 컨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구조의 뒷부분을 이루고 있는 인크리멘탈 멀티태스크 프리딕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추천 점수를 예측하고 선택된 컨셉에 기반해서 설명을 생성합니다. 이때 앞부분에서 얻은 선택된 컨셉을 이용해서 유저와 아이템 임베딩을 계산할 수 있고 설명에서 등장해야 하는 키워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크 프리딕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택된 컨셉의 임베딩을 합쳐야 합니다. 위의 식처럼 컨텍스트 어웨어한 유저와 아이템의 임베딩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컨셉이나 리뷰를 통해 얻은 explicit 팩터는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룩업 레이어를 사용해서 U와 V를 implicit representation인 HU와 HV로 각각 바꿔서 앞에 임베딩과 컨캣으로 결합한 것을 최종 유저와 아이템 임베딩으로 사용해서 explicit 팩터랑 implicit 팩터를 모두 포착할 수 있게 합니다. 추천 점수에 대한 예측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뷰에서는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한 추천 모델을 학습하고 로컬 뷰에서는 로컬 유저 아이템 인터레스트를 고려해서 유저의 피드백에서 만족도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추천 점수를 예측하는 데에는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 사용됩니다. 이때 Q는 유저와 아이템 임베딩 벡터의 컨캣이고 M은 학습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은 BPR 로스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트레이닝 인스턴스인 오메가를 프리트레이닝 했다고 합니다. 이때 오메가 U에 포함되는 V-가 유저 U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각각의 V-마다 아이템 V-를 유저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템이므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해서 이걸 얻을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피드백 F에서 얻은 V도 V-도 여기 있는 식처럼 여기 있는 식에 기반을 해서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아이템 인터레스트에 대한 로컬 에스티메이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순수하게 피드백의 충족 여부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만약 C+가 리뷰에 하나도 없거나 관심이 없는 아이템이면 예측 점수는 0이 되고 이 밖의 경우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컬 레코멘데이션 스코어인 R-UV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타우 UV는 이전 턴의 R-UV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추천 점수는 두 가지의 뷰를 합하면 됩니다. 여기서 알파는 모두 학습 파라미터입니다. RUV를 구하기 위한 최종식은 제일 밑에 있는 식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생성 부분입니다. 논문에서 언어적 설명인 YUV를 생성할 때 두 가지 제약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드 컨스트레인트는 처음 선택된 컨셉이 반드시 설명에 등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저가 좋아하는 컨셉을 설명에 반드시 넣기 위함입니다.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는 여러 선택된 컨셉들이 등장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약을 만족하기 위해서 논문의 저자들은 양방향의 지하율 디코더를 사용합니다.
백워드 지하류는 CVE를 가장 먼저 생성된 단어로 고려를 해서 시작 토큰인 SOS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그 앞에 단어를 생성을 하고 생성이 다 되면 그 다음으로 포워드 지하류가 백워드 지하류가 생성한 단어들을 고려를 해서 SOS부터 마지막에 있는 토큰인 EOS의 방향으로 단어를 생성해 갑니다. 각각의 지하류는 아래에 있는 범용적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됩니다. 여기서 yuv-t는 시점 t에서 uv-의 그라운드 트루스고 oty는 단어 y가 생성될 확률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프트 제약을 위해서는 컨셉 렐레번스 로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S는 선택된 컨셉들로 uv-쌍에서 k번째 단어가 컨셉인 경우 sk는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됩니다. 컨셉 렐레번스 로스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모델 전체 구조도처럼 모델은 먼저 오프라인 데이터인 오메가 U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프리트레이닝 됩니다. 여기서 람다는 각각 다른 로스에 대해서 중요도를 매겨주고 세타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은 로컬 뷰가 비활성화돼서 알파 C나 알파 R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유저 U에 의해서 피드백 F가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이전의 모델 파라미터들은 업데이트하고 로컬 유저 인터레스트를 학습합니다. 이는 아래의 식을 최소화해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세타 다시는 최근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피드백 시퀀스가 주어지면 각각의 피드백을 하나씩 처리하여 모델을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아마존 일렉트로닉스, 무비스, NTV, 옐프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Explainable Recommendation에서 소타인 NRT와 KAML을 선택했고 각각 BPR 로스로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업데이트하는 구성 요소를 각각 추가해 주었습니다. 평가 방식으로는 추천에 많이 쓰이는 HR, NDCG 등을 쓰고 설명을 평가할 때는 컨셉 레벨 피드백의 만족도까지 조사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셋에는 유저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세 가지 과정에 따라 피드백을 임의로 생성했다고 합니다. 가정들은 먼저 유저가 마지막으로 추천된 아이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V-를 줄 것이고 설명에 중요하지 않은 컨셉에 대해 알려줄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설명이 그라운드 트루스 컨셉과 비슷한 컨셉을 포함하면 해당 컨셉을 알려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때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버트 임베딩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목표, 그러니까 추천의 정확성, 설명 가능성, 피드백 만족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5차례의 대화를 500개씩 했고 비교를 위해서 해당 모델의 방식에서 글로벌 뷰만 고려하는 아워지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해당 그러니까 논문에서 제시된 해당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컨셉 레벨의 피드백이 모델의 개선에 유용하고 다른 모델보다 피드백을 잘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뷰와 로컬 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천의 정확성과 설명 가능성의 측면에서 대화의 턴에 따른 성능 변화입니다. 대화의 턴이 늘어나면서 각 모두 4개의 모델에서 피드백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성능 또한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 모델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 가능성을 보면 설명의 퀄리티가 선택된 컨셉의 정확도에 높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저 1쯤에서 확 뛰는데 그라운드 트루스를 찾게 되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 의한 평가입니다. 총 3명의 평가자를 섭외해서 100개의 케이스에 대한 설명 퀄리티를 평가를 받았는데 해당 모델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볼레이션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멀티뷰 러닝의 유용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hours G가 글로벌 뷰고 hours L이 로컬 뷰인데
아워스L을 통해서 유저의 피드백을 잘 통합해서 개인적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워스L은 유저 피드백만 고려하기 때문에 1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시뮬레이션은 컨셉이 모두 긍정인 경우인 아워스P와 모두 부정인 아워스N으로 나누어서 봤는데 둘 중에서는 부정인 경우가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워스N이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역시 둘 다 고려할 때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설명 가능한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멀티태스크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유저의 피드백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멀티뷰 방식 또한 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정확도와 설명 가능성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있었고 유저의 요구 또한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일이 생겨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그런 기타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